주식 빌드업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니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꼭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이렇게 하면 망한다 싶은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많이 있는데 하나만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어렵네요. 저는 진짜 이것만은 꼭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진짜 망한다. 종목과의 싸움. 종목과의 싸움. 네. 이게 좀 추상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 종목과의 싸움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종목하고 힘겨루기 하는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한 종목하고 뭐 아니면 너로 쇼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하나를 샀는데, 네. 주식을 하나 샀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오르질 않은 거예요. 네. 막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한번 나는 존버할란다. 뭐 요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근데 그것도 포함돼서 뭐 존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종목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게 존버로 가든 아니면 추가 매수가 되든 관리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하나로 대박 아니면 쪽박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요. 주식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자기가 쓰는 관리나 자기가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뭐 아니면 도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자기의 계좌가 있고 스탠다드하게 한 3개로 해볼게요. 내 계좌에 지금 세 종목이 담겨져 있다. 네, 담겨질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고 하나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얘가 1번 A 종목이라고 할게요. 1번 A 종목이 당연히 오를 수도 있고 그냥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해야 될 걸 한다기보다도 A 대 나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A를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이길 거야. 이 일련의 프로세스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A와의 싸움에서 나는 질 수도 있다. 무조건 질 수도 있다라고 항상 생각해주는 사람과 였다가 자존심과 모든 감정을 이입을 해서 A와의 싸움에서 나는 모든 내 재산과 자존심 걸고 난 무조건 이겨야 돼. 이런 사람은 다르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계좌의 전체적인 밸런스 상에서 여기서는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종목하고의 싸움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얘를 이기기 위해서 얘는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무슨 철학적인 소리야, 무슨 얘기야. 결국엔 이게 다 플러스가 돼야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종목에다가 싸움을 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종목에서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큰 플러스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플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유리한 데서 싸우고 불리한 데서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움에서 덜 다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라는 거 저도 아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종목과 싸웁니다. 한 종목 한 종목과. 한 종목과의 싸움에서 모든 게 이기면은 결국에는 주식 투자하면서 나는 수익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치명적 오류는요, 그런 분들은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종목과 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몇 개 이겨봤자 진짜 이기려고 한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가 치명적 마이너스, 카운터 펀치를 맞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방으로 한순간에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요, 요걸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한순간에 크게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는 이제 케이스가 여러 개 있을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은 되게 하나로 납득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예를 들면 이런 말씀하시려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내가 A를 샀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 이거 이기려고 여기다 물타기를 해. 그쵸. 또 물타기를 해. 이러다가 이제 큰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요런 케이스가 제일 대표적인 거겠죠. 대표적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거 물타기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론 끄집어다가 해. 이런 거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물타기를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그쵸. 결국엔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건 자금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쵸. 예. 그렇게 되면서 요거를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과의 싸움을 피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끝은 이거다. 그쵸.
그럼 이게 종목과의 싸움이 아니라 물타기를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로 하면 어떨까요?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종목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보통 종목하고 싸우는 사람이 걷다가 물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하고, 이게 물타기 말고도 있어요. A에다가는 한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을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2번에다가는 한 300만 원을 해요. 3번에다가는 한 100만 원 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물타기라기보다는 이거 이기려고 여기 베팅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 거가 된 거니까. 그쵸. 이거는 이런 계좌는 2번, 3번 의미 없어요. 1번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1번하고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무조건 플러스가 나는 계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네. 한 종목으로 이제 나는 쇼보를 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건데 네. 그것도 잘못된 거네요. 그쵸. 뭐 아니면 도죠. 네.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파이터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한 관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거는 좋지 않다 이 얘기인가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좋지 않고 막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조금 중도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분산도 너무 많으면요 별로 안 좋아요. 분산도 너무 많으면 안 좋고, 그렇다고 집중도 너무 한 종목으로 집중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적정 분산, 적정 집중이 자기 수준에 맞게, 어떤 사람은 3개가 되겠고 어떤 사람은 5개가 되겠고 어떤 사람은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신의 자금이나 자신의 성향 이거에 따라서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것, 이런 밸런스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제가 말하는 건 계좌랑 싸우는 게 아니라 종목하고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이제 하나에 이제 되게 목매다 보면은 네. 자기도 모르게 전체 계좌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생기니 그쵸. 좀 크게 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한 종목을 투자를 하지만 이거 자체를 좀 크게 보면서 운영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일 거고,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누적과 지속성에서 문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식만이 무조건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요즘에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넘어가니까 좀 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질문에 이제 좀 답을 주자면 네, 일단은 종목 수는 언니님 같은 경우에는 몇 종목 정도를 분산하는 게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초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초보 기준으로는 3개, 네. 스타팅 할 때 3개를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의 종목에다가 어느 정도 정해준 금액을 둬서 약간 정배분하는 형태. 이건 초보 때, 초기 연습 단계에서 초보 때 반드시 필요한 거. 여기서 이제 초보가 아니라 조금 중수, 고수로 되게 되면은 이 각각의 금액들이 이제 유연하게 이동도 되고 회전을 생각해서 비대칭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처음에는 정배분 3개 정도를 분산시켜서 해보고 3개 했더니 나는 자금력이 커가지고 너무 적은데? 라고 하게 되면 그때 5개로 가도 돼요. 나중에 고수가 되면 10개로 가도 되나요? 그쵸, 자금이 크면.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씩 10개 하는 것보다는 저는 300만 원씩 3개 하고서 100만 원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왔다 갔다 쓰는 게 수익 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다시 네. 종목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뭐 하나 하면은 이거는 망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종목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거에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특정 종목에 너무 힘을 싣게 되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물타기도 많이 하고 비중도 많이 싣게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비중에 대한 얘기 같거든요, 이거는. 네. 그죠? 네. 다른 측면에서의 종목과의 싸움을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네. 이거는 이어지는 게 손절하고도 이어져요. 포기를 못하죠, 종목을. 그러니까 손절 좀 쳐야 될 땐 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서 손절의 방법을 다시 2개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초기에 굉장히 빠른 A타입의 손절이 있어요. 이게 빠지기 시작할 때, 무너질 때 바로 손절 치는 방식.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손절시키는 B의 방식이 있어요. 손절의 방식이 A가 맞다, B가 맞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제거해야 되는 종목은 제거를 해야 된다. 그게 손절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건 어때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손절의 방식은 제가 크게 A, B로 말한 거지. 그러니까 크게 A, B냐 이런 게 아니라 방식을 지금 논하자는 건 아니고 네네네. C, D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네. 얘기 하신 거죠? 네. 네네네. 방금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괜찮아요. 제거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종목하고 싸우시는 분들은 제거 절대 안 합니다. 내 인생에 제거란 없다. 내가 차라리 4, 5년 기다릴지언정 10년을 기다릴지언정 내 인생에 제거란 없다. 이렇게 가요. 이게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빡 샀어요. 될 것 네. 같아서 떨어져. 아,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이때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중이 커졌어. 네. 근데 떨어져. 네. 이때부터는 제거도 못하고 심지어 물타기도 못해서 여기서부터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거의 10년을 넘게 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이 지점이야. 네. 차라리 저는 여기서 물타기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할 거였으면.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싸우고 있는 거고 싸움에서 이미 진 건데 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필요성, 당위성을 이제는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이미 여기서 그루기 상태가 된 거거든요. 였다가는 돈 더 넣기도 무섭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싸움도 감정적 요인이 되게 큰데 그거를 배제하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버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데서 무언가 행위를 해줘야 되거든요. 무언가 행위를 한다는 거는 그게 제거를 해주든 아니면은 플러스 돈을 인풋을 넣든 기다린다라는 거는 때가 되게 되면은 인풋 행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행위를 해주면 좋은데 싸우는 사람들은 KO당하고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기하급수적인 반전 드라마가 나오기를 원하니까 그게 어렵죠.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언니님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과거에 완전 저도 이제 병아리 시절 때는 있었겠죠. 근데 차이점은 지금 저한테 이런 경험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종목 흐름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는데 네. 종목 흐름이 이렇게 갈 수 있죠. 제가 선택하는 종목도 당연히. 그리고 네. 여기서 처음에 1첨에서 하고 추가 매수도 했는데 다 실패해서 이렇게 어려운 흐름을 가는 경우도 존재는 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저는 그러고 나면은 이쪽에서 재거나 아니면은 네. 또 다른 관리를 하는 행위 또는 제거 행위 이런 행위가 이어지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 그 안에 일부러 바라보고 처리하는 것 뿐이다. 네. 요거랑 싸우진 않는다. 지금은. 네. 그 얘기시죠? 네. 이런 상황을 안 맞을 수는 없다. 투자를 하면. 네. 근데 계좌 관리를 한다. 그래서 네. 플러스를 만들어 간다. 내 계좌를. 네, 전략상 필요에 의해서 시간을 주는 것이 주도권 같아요.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냐, 내가 주고 있는 거냐.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 하면은 저희도 참 이게 그런 게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네. 이러죠. 야, 저게 뭔 소리야. 여기서 그냥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서 잘라냈어야지. 이렇게 될 거였으면. 네. 아유, 저 하수. 아유, 저 못하는 애들. 이거 아시잖아요. 알죠. 네. 잘 알죠.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근데 충분히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도 공감하고 알 수 네.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말로 하는 건 쉬운데 현실을 고려해 보게 되면 그게 잘라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잘라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조건 플러스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얘기 꼭 해주고 싶고요. 그냥 이거 멀리 갈 거 없이 조금 일반적인 예로 들면요. 메시가 축구 경기 뛰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저게 맞는 거지 라고 하다가 본인이 그냥 일요일날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축구 뛰면요 메시의 미음자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메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이것들. 축구도 못하는 것들 이러면서 메시가 나왔어, 진짜. 메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인정해줘야죠.
인정해줘야죠. 제가 하수라서 그 정도까지는 제가 못하네요.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우리 모두가 메시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모두가 메시는 아닌 거니까. 네, 어렵죠. 저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 방식을 절대 못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할 수 있겠죠, 진짜. 메시가 존재하듯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네. 이런 얘기 이제 좀 편하게 하자면 네, 여기서 이제 아유 이 하수들 여기서 이거 쳐내야지라고 하면서 나 이거 하잖아 이러면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진짜 솔직한 얘기입니다. 네. 그 사람들도 이거 못하는 것들 숨겨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 크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항상 그렇지만 주식 투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가려면은 수학이나 확률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학적인 흐름과 확률로 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했었던 여기서 선택을 하고 여기서 바로 잘라야지 이렇게 잘라야지 이 커팅 행위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수학적으로는 계좌 전체적으로 이득이 아니다. 네, 플러스가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나오려면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종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고른다 네. 라는 전제. 좀 근데 초기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저걸 종목을 기가 막히게 잘 고른 사람이 있겠지만 저거를 계속 이 행위를 해서 계좌를 플러스로 하면서 기가 막히게 잘할 정도로 기가 막힌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게 거의가 아니라 그냥 없지 않을까? 그것도 해드리고 네. 싶은 말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존재는 있긴 있어요. 하는데 그 시간이요 전성기가 짧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짧은 기간만 놓고 보면 저도 해요 그거 솔직히. 네, 근데 이제 계속된 걸 봤을 때 맞아요. 그러면 네. 없어요. 프로들도 보게 되면은 1년은 방금 전에 말한 게 먹히는 시장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시장하고의 궁합이 좋을 때 이게 먹히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이요 매번 같은 패턴으로 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시장은 계속 알게 모르게 변화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종목을 고르는 그 스킬이 시장하고 궁합이 안 맞는 시점이 반드시 와요. 뭐 3년 후라고 할게요.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이때 이 사람은 이 시점에 이걸로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무방비해서 그냥 계속 케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 들었을 때 네. 그 종목하고 싸우지 말라며. 그래서 나는 안 싸우려고 빨리빨리 쳐내고 이렇게 그걸 하는데 네. 이 언니님 말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왜 말이 앞뒤가 다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 그 질문 실제로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되게 담백하게 대답을 드리면요.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수건 던진다고 하죠. 항복, 네. 백기 투항. 이것도 싸움에서 쓰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네가 하는 행위도 싸우려 들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쵸? 싸움에서 나 못 이겨, 포기. 이거 역시도 이기고 지고 싸움 같잖아요. 이기고 진다라는 그 O 또는 X의 선택지만 너 스스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 네. 애초에 이건 싸움이 아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싸움이 아니라 조금 가볍게는 연애, 조금 무겁게는 결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무조건 저게 OX 문제일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써보고 싶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주관적 비유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요. 결혼이다. 뭐 뜻대로 안 됐어요.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이혼. 이 카드를 이렇게 던지기가 쉬울까요? 뭔가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조정해 나가면서 그렇죠. 결혼 생활을 그쵸. 때로는 그냥 참는 거고 그쵸. 때로는 참다 안 되면 뭔가 조정해 나가는 거고 그렇죠. 네. 뭐 때로는 뭐 별거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네, 결혼 그러니까. 자체도 네. 결혼을 쉽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 신중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이나 연애 뭐 편하게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좋든 싫든 간에 초반에 1번 종목으로 들어왔던 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쵸? 그럼 네. 여기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이기거나 지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가기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거네요. 이 주식이란 거는 사랑과 전쟁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이제 뭔가 극단적인 네. 그리고 이상적인 뭔가라면 네. 현실, 연애와 결혼, 그쵸. 결혼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는 거죠? 연애보다. 네, 연애 카드를 그래도 비유를 한 거는 그거예요. 때로는 짧게 네. 만났다가 짧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네. 경우도 존재는 하잖아요. 연애 다음에 결혼도 있는 거고. 약간 이제 그 해가지고. 단타 같은 거는 그렇죠. 그런 원나잇 스탠드 같은 그런 거. 뭐 그런 걸 포함해서 네. 네, 조심스럽지만 각자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거는. 네, 네. 네. 어쨌든 연애, 결혼. 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감정적이 되어서 사랑, 막 죽음, 싸움,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안 된다. 뭐 안 된다라고 할 거 뭐 있나요? 됩니다. 되지만 거기서 이제 플러스 계좌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욕심이다. 싸우면서 플러스 계좌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는 좀 모순이 너무 강하고, 뭐든 간에 돈을 번다라는 거는 내가 기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감정 노동을 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되게 짜증이 나고 뭔가 참고 이러한 그런 압박을 견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열매, 그게 결국에는 돈이죠. 감정을 컨트롤한 대가로. 알겠습니다. 네. 자, 이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듣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네. 저희가 한 편 한 편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담으면 보시는 분들이 힘든 것 같아서 좀 분량 조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그냥 좀 가볍게 질문을 했었고, 네. 여기 이 질문에 대한 거 저희 진짜 그냥 편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잘 한 번쯤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과연 소모적인 그런 전쟁이냐, 싸움이냐, 아니면 현실에서의 그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행위에 가깝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맨날 시장 보고 종목 보고 그런 것보다 이제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언니님한테 이런저런 질문들을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재밌는 얘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 계좌 관리, 고급 기술보다 그 고급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즉 자신의 그릇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마인드 교육이나 아니면은 투자학개론이라고 해서 훨씬 더 가벼운 쪽에서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 많이 봐주시면서 본인의 그런 역량을 넓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